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일고 영어 전담 영어 강사 박서연입니다. 네, 우선 오늘 설명에 크게 4가지 챕터로 좀 콤팩트하게 엑기스만 담아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인데요. 이번에 어머님들 좀 뵈고 새로운 친구들 좀 뵌다고 프로필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회 가끔 할 때마다 어제도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하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누구지? 가끔 이제 너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박서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치동에서 선화예고와 중대부고 내신 전담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신일고 2학년 친구들 수능 수업까지 지금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성 지금 학력개발연구소에서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대성 모의고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디아카이브, 디보카 이런 이제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이 출간되기 전에 이제 문항 검수하고 문항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평가팀에서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 성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실 거는 제일 최근의 성과가 아마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이제 선화예고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중간고사 영어 평균이 40점대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난이도 되게 높았죠, 예고인데. 근데 이제 그때도 영어 전교 4등을 이제 배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다른 학원에서 40점을 맞은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영어의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점점 성적이 향상해서 마지막 시험 때 전교 17등 2등급으로 이제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 학교죠. 저희 중계동의 이제 해성여고에서 2학년 전교 1등 배출했습니다. 이때 1등급 커트라인이 90.5점이었는데 이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98점으로 안정적으로 전교 1등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청원여고나 대진고, 영신여고, 해성여고에서도 1등급들이 다수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상위권부터 하위권 성적 향상까지 다 이끌어내는 그런 영어 강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면 꼭 연락이 오죠. 약간 못 본 친구들은 좀 잠수를 잘 타는데 그럼 제가 계속 연락하거든요. 전화를 막 걸어요. 점수 몇 점이니? 이제 하면 가끔 카톡이 와요. 선생님 무서워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잘 본 친구들 이렇게 저한테 간단하게 연락 한번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중등 영어와 이제 고등 영어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딱 그냥 한 가지가 제일 크게 바뀌죠. 성적의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90점 이상이면 즐겁게 A등급 맞았고요. 저희 친구들이 여기서 갖게 되는 큰 문제가 뭐냐면요. 90점 이상 A 나오니까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현실을 이제 깨야 돼요. 90점 이상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본인 능력은 고등 영어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저희 친구들 올해부터 5등급제 전환됩니다. 1등급 비율이 10%로 바뀌죠. 그러니까 예전에 9등급제였을 때 2등급까지가 이제 1등급 비율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희 친구들이 무조건 1등급을 확보해야 최소 1등급을 확보를 해야 최소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 친구들 올해는 무조건 1등급 맞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2등급까지 들어간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맞아줘야 정말 최소 인서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목표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제일 큰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요것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혼란을 가지고 특히 남학생 친구들이 공부법을 모릅니다. 중학교 때 공부법을 학습을 안 해놨거든요. 그냥 중학교 때 그냥 편하게 교과서 두가 외우고 단순히 교과서 어휘 바뀌고 뭐 전치사 암기하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 관계사면 관계사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범위 자체가 엄청 방대해집니다. 특히 저희 신일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교과서는 우선 신일고는 한과 들어갑니다. 교과서 한과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모의고사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부교재도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6월, 9월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휘교재 저희 신일고 들어가죠. 어드마스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신일고는 외부 지문 나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이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저희 친구들이 이 정도의 공부량과 학습량과 능력을 키워놔야 되는 학교예요, 신일고는. 그래서 이런 가장 큰 변화가 생기고 교과서 지문의 길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상승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교과서 한과 열심히 중학교 때 짧게 외우다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범위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애들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버거우니까 공부를 놔버려요, 영어를.
야, 요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요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이 이제는 수능형 독해로 바뀝니다. 요즘 고등학교 트렌드가 이거예요. 전부 다 수능형 독해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수능까지 나아가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요걸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적용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특히 신일고 같은 경우는 어휘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내신 개강 전에 신일고 친구들한테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어휘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 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외워주고요. 특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의어나 다이어를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발 저희 친구들은 어휘력을 제발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외워서 와야 된다. 요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싸움, 공부 습관, 기본 실력이 잘 잡혀져 있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공부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저희 많이 잡아야 돼요. 요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쉽게 영어를 포기하곤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학습이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만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돼요. 저희 친구들이 선생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만 넘으면 모의고사 괜찮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너네 1등급 비율 봤어?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작년도가 24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1등급 비율이 4.71%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6월 고3 모의고사 1등급이 1.3%예요. 되게 심하죠. 그쵸? 원래 1등급이 4%인데 평가원에서 잘못 낸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낸 거죠.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기본 실력이나 정말 영어에 일반적인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만이 이 1.3%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0점대 절대 평가라고 안정해서는 안 되고 이 1.3%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의 본인의 실력을 3년 내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저희는 내신도 챙겨야 되지만 수능까지 꼭 챙겨서 나아가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신일고 영어 특징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요. 객관식 27문항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은 4문항인데요. 4문항이어서 정례가 아니에요. 4문항 안에 소문항이 다 들어가서 총 8문항 출제가 돼서 35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많아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저희 친구들이 시간 안에 못 풀 수도 있어요. 시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고 범위는 교과서 1과가 들어갑니다. 작년엔 천재 2가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되죠. YBM으로 바뀝니다. YBM으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전국연합 부교재가 들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1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22년도, 23년도, 21년도 6월, 9월 모의고사가 들어간 기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수능 2000 들어가죠. 혹시나 필기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정말 여기에 별표를 한번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왜냐면 이게 첫 시험 때는 데이 1에서 7이 들어가요. 근데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는 데이 1에서 50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이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 워드마스터 2000이란 교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휘량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내신 기간 동안 외운다고 이게 보완이 잘 될까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정말 평소에 그래서 어휘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 기간 때 저희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저희 친구들 수학이나 탐구하면서 시간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저희 친구들 평소에 본인의 어휘풀을 향상시키자. 너무나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년 3월 모의고사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외부 지문까지 해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17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수능 문제 고3 수준의 외부 지문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간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일고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모든 지문이 변형돼요. 중학교 때 사실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바뀌어봤자 정말 어휘 조금 바꿔서 내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문장을 싹 다 바꿔요. 새로 보는 문장도 집어넣고요. 지문의 순서도 살짝 바꾸고요. 어휘도 많이 추가해서 지문 자체가 변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는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독해력을 끌어올려주는 걸 제일 우선시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단순 암기 학습법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비율은 교과서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16% 출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부교재 26문제, 84%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가장 중점으로 공부를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다? 부교재다.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 5문제가 전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근 학교에서 교과서 적게 나오는 학교는 2-3문제 나와요. 근데 저희는 5문제죠. 교과서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교과서도 명확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빈출될 수 있는 포인트를 공부를 하고 대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저희는 부교재에 더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신일고 킬러 문항 간단히 3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휘와 어법입니다. 어휘, 아까 말씀드렸죠. 워드마스터, 수능 교재, 요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조금 신일고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중학교 스타일의 어법 근거 추론 문제도 하나가 출제가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샘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런 중학교 스타일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들에 대한 인식이나 중학교 어법에 대한 복습도 저희 친구들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부교재 어휘량이 증폭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중간고사 때는 7대2가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거의 한 200단어 정도 되거든요. 양이 많아요. 200단어 정도가 되고 2학기 중간고사 때 43대2까지 시험을 봐요. 마지막으로 기말 때 50대2까지 시험을 봅니다.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어휘가 정말 중요한 학교다. 그다음에 파생어와 유의어까지 학교에서 시험에 내요. 엄청 많죠. 표제어만 200개인데 거기에 파생어, 유의어까지 추가되니까 200개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이런 어휘까지 될 거고 랜덤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어휘풀을 넓혀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변형 문제를 많이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어휘 단순히 뜻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신일고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자료를 저희 아이들한테 다 매주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개강 전에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교재 한번 사보셔서 한번 저희 친구들 풀려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확한 어법 정리를 좀 해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문에서 본문에 나온 이 단어들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봐라가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예문입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이 요 예문을 보고 위에 있던 본문의 단어와 비교해서 같은 뜻인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살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희 친구들이 콘테인이란 단어를 보면 딱 떠오르는 뜻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들이 옆에 있어서 살짝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포함하다를 생각합니다. 근데 콘테인이 억누르드란 뜻이 있어요. 그럼 저희 친구들이 포함하다의 뜻만 알고 있으면 요 예문에서는 억누르다의 뜻인데 비교가 안 되겠죠. 다이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저희 친구들이 리커를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흔히 회상하다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 지문에서는 철회하다로 나왔어요. 친구들이 요걸 골라줬어야 됩니다. 찾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reflect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반영하다의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reflect가 그 뜻이 아니고 숙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 친구들이 다이어를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법이 변형되는 건데요. 주어진 문맥에 맞춰서 너네가 단어를 변형시켜 써라. 이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위에가 있는 것이 이제 원래 원문,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신일고 학교 기출,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지문에서는요, enrolled란 단어가 사용이 됐죠. 등록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친구들이 풀려면 hav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수동이다. 요거까지 본인들이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과거분사로 바꿔 푸니까요. 근데 지문에서는 enroll이란 단어를 빼고요. register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레지스터 등록하다라는 뜻이니까 바꿔 써도 의미가 상통하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은 원래 원문에 없는 문장인데 추가를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원문에 없는 문장 빈칸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본인들이 해석을 찾아서 해줍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원래는
악기가 학생한테 배정된다인데 바꿨어요. 교실이 선생님한테 배정된다로. 내용만 살짝 바꿨지만 결국에 배정이란 의미 같으니까 그대로 썼으면 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참가하게 시킨다. 요것도 없는 문장인데 내용을 해석해보면 저희 아이들이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 수준의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요걸 제가 왜 강조했냐면 아까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수준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특히 신일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순서와 흐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ABC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평균 27문제 중에 8문제나 순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죠?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 이 지문의 정확한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지금 대조로 연결되는 글인지 또는 비슷한 의미로 연결되는 글인지 순접인지 그런 걸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또 이유가 뭐냐면 지문을 그대로 안 내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계속 문장을 추가해요. 결국 해석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친구들이 시험장 가면 당황해요.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랑 살짝 다르네?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절대 암기로 푸는 학교는 아니다. 암기로 풀 수 없다. 저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학교예요. 신일고는. 정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지문 3문제 출제됩니다. 평소에 독해력 많이 길러놔야 되는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고3 수준의 지문은 시험 대비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이 정말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평소에 독해력을 정말 길러놔야 되는 학교다.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2017년도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였어요. 신일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전부 다. 원래는 요 문제가 어법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에서 어법 문제였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순서 배열로 바꿔서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어법 개념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바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에서 많이 내는 유형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신일고에서 그냥 이거 한 문제 가볍게 저배점으로 내요. 친구들 맞으라고 내는 문제인데 혹시나 중학교 기본 개념 어법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데서 틀려서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에 시험 문제 보면 대동사냐? to say 앞에 how를 써도 되느냐? keep ing랑 keep from ing랑 구분되냐? 이게 관계 대명사냐? 이거 뜻 아냐? 요 정도의 라이트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준비해줘야 되는 건 중학교 어법이 혹시라도 약한 문제는 요거 하나 잘 챙겨오자. 왜냐하면 요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신일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교과서 메인 어법을 영작 서술형 하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쉬워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간접 의문문을 응용해서 영작해봐라 요 정도 출제가 돼요. 칸수 다 줘요. 칸수 다 주고 저희 친구들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맞네? 요거에 맞춰서만 영작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어법 약한 친구들은 틀리겠죠. 그래서 요걸 꼭 잡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돼요. 저희 친구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신일고 내신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1주차 수업 때는 제가 교과서 진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1, 2과 진도를 마무리 짓고요. 저희 신일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한 과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과 진도를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교과서 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 교과서 핵심 어휘, 저희가 좀 외워줘야 되는 필수 어휘라든지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문장들 또는 순서 배열이나 아까 문장 삽입이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렇게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친구들이 워크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암기 리뷰 테스트 진행이 됩니다. 핵심 표현들 리뷰 테스트 진행하고요. 교과서 변형 문제에 풀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2주차부터 7주차까지가 핵심입니다. 부교재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부교재 진도 같은 경우도 매주 부교재 리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 신일고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들이 꾸준히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리뷰 테스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대충 시간만 보내고 왔는지 공부를 하고 왔는지 이 모든 걸 리뷰 테스트로 확인이 될 거예요. 특히 어휘 리뷰, 서술형 문장 리뷰 요게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 수업 시 제가 이제 분석본을 다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분석본 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거고, 신일고는 어휘가 제일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어휘 부가 자료에 힘을 좀 많이 쏟아서 친구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는 저희 아이들 신일고 친구들을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 계속 제공될 거예요. 신일고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양식, 신일고 학교 시험과 똑같은 유형으로 제가 반복해서 실전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직전 보강 때는요, 전 지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리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저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최종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총 2가지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순한 맛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버전이고요. 마라 맛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버전이에요. 순한 맛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시험 난이도랑 비슷하게 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내고요. 마라 맛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시험보다 15점 정도 나오게 시험을 출제할 거예요. 되게 어렵게. 그럼 이 어렵게 풀면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약하구나. 내가 이런 걸 보충하면 되겠구나. 요걸 친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까지 제가 줌이나 카톡으로 1:1 질문풀이 개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저의 영어 수업의 특징인데요. 제가 시간상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좀 찝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 초밀착 관리입니다. 요것만큼은 정말 학부모님들께 장담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의 개별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걸맞는 추가 자료 제공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만약에 어휘가 약해? 그럼 어휘 자료 먼저 드립니다. 어법이 약한 친구들은 어법 자료 위주로 먼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별 성향에 맞춰서 관리가 들어갈 거고, 보통 수업이 30분은 테스트 가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1:1 리뷰를 하고 제가 집에 보낼 거예요. 그렇게 1:1 리뷰를 꼭 하고 가면서 본인이 무엇이 약한지, 오늘 수업에 얼마만큼 본인이 알고 갔는지를 제가 다 체킹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께 매주 리포트로 전송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성과는 어땠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오늘 얼만큼 따라갔는지를 다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꼭 현장 강의를 애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수업을 와서 들어야 돼요. 저희가 주 1회 수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져서 영상으로 보강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듣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무조건 현장 강의에 출석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재는 구성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교과서 교재 제작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 부교재가 이렇게 완성되고 주차별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교재 내지가 이제 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휘, 본문, 네, 부교재 자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네, 요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손필기입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나 어법 포인트들 또는 내용까지 정리된 분석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올 컬러로 제작해서 저희 친구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제공을 다 해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좀 안내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일고 영어 3월 9일 일요일에 개강 들어갑니다. 1학년 친구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들 오게 되면 친구들 시간을 좀 확인해서 가장 베스트의 시간대로 추후에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진 않지만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에 제가 이제 공개 수업 진행을 합니다. 12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 신일고 영어 공개 수업 진행할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거냐면 저희 신일고 3개년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신일고 3개년 독해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수업을 1시간 동안 되게 알차게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 아이들 시간 되면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신일고 스타일은 이런 거다 제대로 좀 느끼고 갈 수 있게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학원 측으로 문의 주시거나 또는 밑에 있는 게 제 번호예요. 여기로 이제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